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걸 정기적으로 봐주다 보면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인생의 활력소를 되찾는 나 죽어 이게 아니지. 여튼 저 세상의 귀여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깨물어주고 싶은 충동이 확 오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너무 귀여워서 확 깨물어주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000년대쯤에 발라드 가수로 대한민국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있었죠.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바로 조성모입니다만, 그린 메실의 광고로 다 큰 남자지만 큐티 펀쿨 섹시한 모습으로 널 깨물어주고 싶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당시에는 좀 먹어졌었죠. 그래서 이 광고처럼 귀여운 대사, 특히 어린아이나 동물 새끼 새끼 동물들을 보다 보면 특히 이런 귀여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게 되는데요. 우선 귀여움에 대해서 재미삼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쁘고 곱거나 애교가 있어 사랑스럽다 라는 뜻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귀엽고 요것도 귀엽고 요건 일단 이 세상 모든 귀여운 것들의 공통점은 머가리가 크고 눈이 왕방울만 하며 팔다리는 짤뚱한 뭔가 조그맣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대충 사람의 악이랑 비슷한 대상이라면 보통 우리가 귀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저세상 귀여움은 말고요. 이런 특징 정리는 바로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설명해주고 있죠. 모든 것들이 진화와 관련이 있다는 진화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귀여움이라는 감정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인식이 생기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 보호 활동을 통해서 종이 번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애기애기스러운 대상 혹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캐릭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귀여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도 합니다. 아기새, 새끼 고양이, 강아지 이런 동물들도 자라고 나서도 새끼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간직을 하고 있으니까 귀엽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랄하게도 이 귀여운 족속들은 특유의 귀여움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치더라도 안 귀여웠으면 뚝배기를 막 날리고 싶어졌겠지만 이내 진짜 내가 귀여우니까 봐준다 다 되는 것이죠. 물론 족팡매를 수시로 날려주는 마 선생님과 같이 매력이 있으면서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간단한 표현으로 귀엽다 이렇게 써먹기도 하는 겁니다만, 물론 실제로 귀엽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귀여운 대상을 보게 되면 뇌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브로드만 구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중간 후일항에서 그걸 처리하고 상측도 일항에서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쩌고 맞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나도 모를 소리가 여하튼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뇌에서 귀여운 걸 보면 그 반응으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고 귀여운 대상에 주목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뇌의 이런 반응은 또 여러 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서 딱 기분 좋다 뭔가 상쾌하고 러블리한 기분이 들면서 만지고 싶고 쓰다듬고 싶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반응의 강도는 남의 새끼 볼 때보다 내 새끼 볼 때가 더 강력하고요, 남자보다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가 더 강력해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 라는 말하고 모성애라는 개념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귀요미에 대한 이야기는 잊지 마도록 하고, 그럼 도대체 왜 귀여운 걸 보면 깨물어주고 싶은 걸까요? 사실 깨물고 싶다는 느낌도 있지만 꼬집거나 잡아당기거나 한 번쯤 마치 빽빽빽 거리는 닭대가리 인형 같은 거를 모가지를 팍 비틀고 싶어지는 것처럼 꽉 짜면 비틀고 싶거나 눌러서 터뜨리고 싶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특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뇌 반응과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데요. 이 귀염이를 보고 나면 이건 아닌데 이게 그거죠. 자극을 받은 뇌는 호르몬을 분비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안정감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마약을 빨거나 폭풍 섹스 할 때도 나오는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같이 각성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아주 업돼버린 신난다 그러니까 공격성과 흥분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흥분에 대해서 뇌는 또 추가적으로 호르몬을 또 뽑아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상황일 때 나오는 코티졸과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감정이 용솟음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항상 평균을 유지하려는 그거 중간만 하면 되잖아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요. 기분 좋고 행복한 감정이 호르몬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그러니까 귀여운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딱 있는데 흥분과 스트레스를 받는 호르몬도 짝지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게 귀여운 감정의 정반대급부인 깨물어주고 싶은 공격성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귀여우면 너무 귀여워 너무너무 깨물어주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너무너무 기뻐버리면 통곡하는 현상, 너무 웃겨서 넘어가려고 할 때 옆자리에 팔을 후려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감정이 격해지면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거를 우리 몸에서 그걸 막기 위한 정신적인 안전장치가 아닌가 추론하고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멘탈 붕괴가 오는 걸 막는다 이거죠. 자, 정리하자면 참을 수 없는 귀요미는 한데 쥐어받고 싶은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너무 기쁘지만
하지만 막 울고 멘탈이 붕괴됐지만 웃어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은 실제로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팅 귀요미.